네, 조금 가슴이 아프다는 분도 있고, 대체 뭔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7년 반 동안 조현병 약을 먹으면서 조현병 환자로 완벽하게 만들어진 젊은이의 모습을 본 저로서도 진짜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가슴 아프고 어떡하나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젊은이의 가족은 이 젊은이가 조현병 약을 먹는 거에서 동의할까요? 아니, 조현병에서 구해지는 것을 동의하고 저에게 도와달라고 할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 젊은이의 가족분들은 왜 아이가 멀쩡하게 약을 잘 먹고 있는데 박사님은 약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박사님을 원망해요. 라는 이야기를 한 그게 2년 전에 제가 이 친구를 처음 상담할 때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약을 먹는 게 효과가 없는데 왜 계속 약을 먹는가요? 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것만으로 가족의 원망을 받았던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계속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그 이후에 또 정신병원 폐쇄병동을 계속 들락날락 하다가 얼마 전에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본인이 알바를 한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상담을 받으면 안 되나요? 이래서 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거는 너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가 진짜 너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심지어는 너를 조종하고 있는 김태선, 조민선, 이 조종자로부터 탈출하는 진짜 너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이 친구가 나아지는 동안, 그리고 이 친구가 라이브 상담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당연히 이 친구를 무료로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황심소를 후원하고 지원하실 수 있다면 이런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우리 철근한테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천천히 이 생각은 일부러 말 안 해요. 네? 왜 그런 거야? 저 철군인데요. 네, 철군이에요. 김태선이 일부러 질질 끄는 것 같아요. 아, 지지 끄는 것 같다고요? 네, 지금 상담 방해하고. 하는 걸 방해하고. 네. 왜 김태선? 아니 왜? 왜 그래? 저 김태선인데요. 네? 저 김태선. 네. 김태선 씨, 왜 철군 상담하는 거를 김태선 씨가 방해하세요? 저 조민선인데요. 네, 조민선 씨. 김태선 얘 조폭이고. 김태선이가 조폭이에요. 아니에요. 얘 진짜 가만히 있네. 와, 아니 박사님 진짜 믿나봐 얘는. 지금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말할 건데 방해할 거니? 아니 신철. 일부러 이런 말 하네. 일부러 이런 말 한다. 왜? 나 이
말할 거 있니? 없어. 없는데 말할 거 없는데. 나 뭐? 아니 제 말도 이제 저 연기도 해요. 저 연기도. 씨. 제가 어렸을 때 그래 나 김태선 내가 말할까? 모르겠어요. 근데 얘 어렸을 때 부산에서 태어났고 그런 이것도 조정당하는 느낌이 되거든요. 지금 제가 철군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지금 철군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철군 이야기해봐요. 그동안 정말 한 6개월, 8개월 동안 했던 얘기 중에 음흠. 뭐 팩트라고 말하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부산 사람 이거 건어물 장사했던 거 맞니? 그거 김대선이가 부산 사람이고 자기가 그놈을 장사했다고 철군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뭐 김태선 씨는 38살이고 근데 이거 다 조정당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철군하고 지금 철군 내하고 이야기하는 건 맞죠? 근데 김태선 씨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될까요? 내가 철군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나중에 김태선 씨 원하면 내가 김태선 씨하고 상담을 해줄게요. 예 자, 철군 돌아왔어요? 해볼게. 해볼게요라는 건 지금 철군이에요? 지금 100% 진짜 엄청 많이 저로 이렇게 빨아올려고 하는 느낌이거든요. 본인은 빨아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인한테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 중에서 다 저인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맞죠? 그렇죠. 그러게요. 본인 지금 마음속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 그 사람들은 조금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네. 본인이 마음의 집 속에 네. 마치 본인이 쉐어하우스 같은 데 살다 보니까 이 룸메이트 하우스메이트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본인 나왔어요. 철군 나왔나요? 힘든. 야, 좀 얘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고 자, 철군 빨리 나와. 그래도 뭐 누가 지금 철군 잡고 있어요? 김태선이요. 김태서 좀 가만히 있어. 나중에 너 지금 말 안 들으면 나중에 상담 안 해줘. 조용히 해. 됐지? 자, 철군 나와. 막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괜찮아. 애니메이션을 보이는 거는 그냥 혼자서 이거 떠들어대기 이거 다들 키는데 야 우리 어깨 어떻게 어깨만 어깨 비밀은 어차피 다 폭로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 진짜 괜찮아요. 그 어깨 뭐 잘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망할 어깨니까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어떻게 하면 돈 벌죠? 그러니까요. 그 돈 버는 거 이제 이야기 해주기 전에 본인이 일단 철군 나왔어요? 야, 니 해라. 네, 철군 넣으면 내가 김태선 씨 돈 벌게 하는 것도 알려줄 테니까 그래. 일단 철군 보내요. 예,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조민선 씨 이야기했어요 지금? 네네, 좀 있었는데요. 네. 조민선 씨예요. 조민선 씨가 지금 김태선 씨하고 좀 이야기하고 철군 일단 보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철군이 두 사람이 원하는 이야기 다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시간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시간 많지 않아요. 빨리 결정해요. 예, 안 오게 할 건데요. 안 오게 해도 뭐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두 사람만 아쉽지 뭐 내한테는 별로 그게 아쉬울 거 없잖아요. 그건 내한테 아무런 협박이 안 돼요. 예, 지금 그건 말하지 말고 신준철 뭐 얘기할 건데요? 그럼 그는 두 사람이 옆에서 지켜보면 되잖아요. 준철이한테 내가 뭘 물어볼지는 두 사람이 그냥 구경만 하면 금방 알 수 있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제발 통제하지 마. 통제하지 마세요. 얘 그동안 빨아들인 게 맞는데. 야, 그러면 철군 왔어요? 통제하든 안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내를 한번 봐요. 해볼게요. 그쵸? 자, 해볼게. 본인이 이전에 내한테 처음 상담받은 거 기억하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모님 특히 어머님하고 누나 두 사람하고 왔던 것도 기억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 몇 달 있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죠. 네. 그게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그 두 번째 상담 받고 네. 얼마 안 있다가 들어갔긴 했는데 그때 그게 그게- 3월 24일인가 27일부터 2018년 3월 24일인가 27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그렇죠. 그때는 본인이 전문대를 들어가서 학교도 다니는 상황이었죠. 예, 막 초반이었는데. 막 초반이었고. 네. 예. 근데 저 그때도 얘기했던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카톡으로 그 저한테 보냈는데 그렇죠. 조지 스토킹이었던 것 네, 같다. 예. 그런데 예. 이제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느냐라는 거를 내가 이제 물어본 게 아니라 네. 정신병원에 입원한 게 몇 월인지는 기억나요? 그 뒤로 며칠 뒤였으니까 4월쯤이었을까요? 그게 2018년 4월. 아마도 근데 2018년 4월 맞을 거예요. 예, 제가 전에 이건 점선 씨가 도와주려면 모르겠는데 적은 거 제가 박사님이 보여줬죠? 예. 저 열심히 저걸 해서 보고 제가 한 번 더 읽었는데 집중이 안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안산연세병원 세 번째고 한산연세병원에 세 번째 들어갔을 때 이 김태선 씨하고 자 두 번째인가? 잠깐만. 두 번째는 부천인가 소련 부평 그러니까 부천 한병원을 갔다가 그것도 안산연세병원인데 그게 두 번째가 카톡이고요. 세 번째가 그렇죠. 세 번째가 경주로 가가지고 그래서 며칠간 집을 나섰다가 해서 어쨌든 간에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하고 만나가지고 아버지가 바로 본인을 이 정신병원에 네 경찰서에서 만났죠. 경찰서든 어쨌든 간에 강제 입원을 시켰다라는 것까지 네. 본인이 내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세 번째 상담하러 왔을 때. 그래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김태선 씨하고 조민선 씨를 만나기 전이었어요. 네 그건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본인이 김태선 씨하고 조민선 씨를 만난 그는 언제부터냐 하면 제가 작년 가을이라고 했는데 예. 5번째 이 병원에 들어갔을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 5번째 병원에 들어갈 그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어떻게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세 번째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까지는 아는데 네 번째, 5번째는 몰라요. 본인이 한 1년 이상 세 번째는 경주고요. 경주고 그렇죠. 네 번째는 집에서 이건희 실루엣이 보여가지고 이건희 실루엣이 보였어요. 예, 이건희 실루엣이 본인이 보여가지고 동기신이 붙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건희 그 회장님 실루엣이 보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뭐 문재인 대통령 친화되는 모습 그런 게 보이고 그리고 겨울에 동상 걸릴 정도로 달렸어요. 지금도 실핏줄 보이는데 동상 걸릴 정도로 겨울에 달렸어요? 네 달렸어요. 어디를 어떻게 달렸어요? 집 근처 달렸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저희 집을 폭파시키는 줄 알았어요. 왜요? 그러게요. 협박한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김태선 이분인 것 같은데 이건희 회장으로 해서 그래서 집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막아야 혹시 조폭들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 생각으로 방을 이렇게 막 뒤지다가 겨울에 동상 걸릴 정도로 뛰면서 그땐 신발도 안 신고 뛰었어요. 네 근데 코트는 입고 신발 코트는 입고 근데 신발 코트도 달리다가 버리게 하고 진짜 겨울에 눈 쌓여 있을 때 눈 쌓여 있을 때 그때 본인이 몸에 열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추웠는데도 막 뛰었던 거예요. 추웠는데도 막 뛰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왜 뛰는
현지는 가족들하고 목숨 살아야겠다 생각해요. 살아야 되고 예, 예. 조폭들이 본인을 쫓아온다고 생각을 했던가요? 조폭들이 우리 집을 쳐들어간다 생각. 쳐들어오니까 도망가겠다라는 생각에서. 네. 예.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같이 도망을 갔어요? 아니면 가족들도 이미 나와서 인천공항으로. 근데 그때 아빠가 조폭이라고 생각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인천공항으로 가는 건 줄 알고 저도 인천공항으로 걸어가려 했다가 다시 방향을 바꿔서 경복궁으로 가려 했다가. 왜 경복궁을 왜? 청와대 가서 청와대.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려고. 다음 날 새 가지고 걸어가면서, 그러니까 뭐 소리쳤는데 정치적 얘기를 소리치면서 갔어요. 예. 그때 그러면 본인 여전히 약을 먹고 있었고. 약 끊으려고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끊으려면 그때는 약을 안 먹었을 때요. 그러면. 아니 얼마 그러니까 뭐 얼마 안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 끊으려고 했었긴 했는데 약 먹었나. 근데 병원에서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요, 제가 얘기들이 지금 제 마음인지 이분들 마음인지 얘네들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말해야 되나? 아버지도 큰절을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큰절을 본인한테 했다. 네, 그런 적도 있어요. 이거 실제. 아버지가 큰절을 언제 그래서 했다고 생각을 제가 언젠지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때 그래서 아버지 큰절 하셔가지고 어머니도 당하고 큰 누나도 당하고 저는 아버지 안아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러면은 제 철군 생각에 철군 제 생각에 아버지도 모함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얘네들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좀 말하기가 좀 무섭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고. 네. 기억나는 거는 경주. 근데 경주 이야기는 이미 알고 있고. 네. 어쨌든 이건희 회장이 본인 집을 폭파하려는 생각도 들었고 또 조폭들이 본인 집을 차지하려는 생각도 들었고 본인이 두려워서 미친 듯이 인천공항으로도 뛰기도 하고 경복궁 청와대 있는 쪽으로도 뛰기도 하는 이런 거를 하다가 어떻게 해서 안산 연세병원으로 또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경찰을 만났어요. 어디 있어요? 오류동 원수? 오류동에서. 네. 그때는 본인 신발도 안 신고 있었고 네네네네. 뭐 코트도 버렸고. 네. 그러니까 길 지나갈 때 경찰이 본인을 잡은 거예요? 경찰이 모르겠는데 경찰이 그 말하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똑같은 경찰 얼굴이 있긴 한데 근데 일단 넘어가고. 경찰이 그러니까 저 가족들이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족이 신고했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경찰이 잡아서 경찰차 안으로 일단 넣었는데. 네. 그때 이재용 씨가 문재인을 만나서 삼성을 협동사업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건희 회장 이거는 비행기 타고 도망가고 뭐 방씨 조선일보 방씨도 도망가고 그렇게. 근데 도망가는데 비행기 폭파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경찰차 안에서 경찰이 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막으면서 순서 바꿔가면서 그랬고, 끌려가는데 그니까 남구로 경찰서였나 그랬을 거예요. 예, 그래서 발 아픈지만 나가려고 했는데 못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급차 오고 어머니 아버지 오셨죠. 예. 어머니 아버지 오시고 구급차 데려가서 일단은 종합병원으로 가고. 종합병원으로 갔는데 발 그때 세척했는지 모르겠지만 발 치료하고 붕대 감고. 근데 그때 오바마랑 시진핑이랑 아베 생각도 나고요. 어이구 글로벌리 놀았네. 근데 다 협동조합이 뭐냐 이런 그 실루엣이 보였어요. 네, 그건 그렇고. 그래서 네. 본인이 소래영화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소래영화병원. 그리고 소래영화병원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 고쳐야 되니까 정신과약 먹으면서 발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시화병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외래로 또 다른 외래 이렇게 했었죠.
그래가지고 발을 다 고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어요? 지금도 고쳤다고 말하긴 좀 뭐하지만 왜요? 상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상처 굳은 살 됐어요. 굳은 살. 뭐 뭐 네. 나중에 다시 퇴원해서 피부과 거기서는 정형외과로 가가지고 살집을 다 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피부과 가가지고 세균 감염 있는 거 약 스테로이드랑 뭐 세균 감염 있는 거 그거 뺐어요. 그래서 발 낫게 하고.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김태선 씨하고 네. 조민선 씨 안 만났죠, 그죠? 안 만나 그렇죠. 모르는 본인은 지금 그냥 이상한 일만 네, 계속 당하는 거죠. 그 이재용하고 시진핑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 게 바빴지 지금 예, 김태선 만날 순간은 아직 안 됐고. 예. 네.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김태선, 조민선이 슬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부터 가족을 이간질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 A4 형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다른 여자로 이렇게 김필숙이라고 적게 하고 A4 형제에다가 그거 찢어버렸나 모르겠는데 네 번째까지는 그러니까 그 표현 써도 되나? 네 번째까지는 제가 병자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도덕적 연기라고 말하죠. 네, 도덕적 연기. 도덕적 연기라는 게 본인이 병원에서 본인이 실제로 병자는 아닌데 예, 정신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인정하고 예, 또 그렇게 하면 의사가 퇴원을 시켜주는 거라고 믿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병식이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꾸몄다는 거죠. 예, 네 번째까지는 그게 됐는데 다섯 번째부터는 그게 됐다는 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네 번째까지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마음이 비슷했다고 표현해야 되나? 그 병원 안에서 마음이. 근데 병원 안에서 마음이 아니 비슷했어요. 또 그렇게 말하면 약간 다른데 어떤 마음이 어떤 측면에서 비슷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병식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아, 내가 병식이 있다라 그리고 그거를 의사나 누가 물으면 저가 이래서 저가 아프고 네, 한번 본인이 그걸 내한테 네, 마치 병식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병식 있는 것처럼요. 네, 의사 선생님 역할. 네, 내가 의사 선생님 역할이라고. 아 그때 뭐라 그랬더라 근데 네, 약 먹고 있고요. 그렇죠. 예, 예. 철근 약 잘 먹고 있나요? 예, 의사 선생님 그러니까 지금 간호사님, 보호사님 있는 데서 약 잘 먹고 있고요. 네. 약 잘 먹고 있고 그리고 뭐 잠 잘 자고 잘 자고. 오늘 또 프로그램 뭐 영화 보고 뭐 미술하고 책 읽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유 잘 지내시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태어날 생각도 있으세요? 부모님이 오셔서 태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 부모님한테는 본인이 무슨 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래요? 그렇긴 안 하는데. 그렇게는 안 해요. 네. 그럼 뭐라고 해요? 의사는 오래 가두고 싶은 것 같고. 근데 오래 가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좀 더 오래 계셔야 되겠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긴 게 자기도 월급쟁이라고 그런 아 얘기. 그래요? 의사 그 소리를 해요? 예. 젊은 의사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소래영화변에서 젊은 의사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다섯 번째 입원했을 때가 4개월 4개월 10 며칠 정도 있었을 텐데 그때 그리고 근데 거기 그 얘기는 할게요. 소래영화병은 무슨 고스톱 치기 하고 포커 치기 하고 그렇게 장기 탁구 칠 때는 없고 장기 둘 때는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환자들끼리 고스톱도 치고 포카도 치고. 저는 그래요? 저는 안 했어요. 저는 안 끼워줬어요? 네, 저는 안 했는데 네.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이긴 했어요. 왜요? 병원에서 왜 그런 걸 왜 해요? 아 그것도 오락이잖아요. 그냥. 그리고 환자들도 고스톱 치고 포커 치기 하면 훨씬 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게 진짜 좋은 게 아니니까. 네. 진짜 좋은 건 어떤 거 본인 생각에는 그 환자들이 뭐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으로는 다 병자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다 병자가 아니다. 정신병자 아니다. 그럼 이런 병 없다. 도덕적인 측면에서 병자인 척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음흠. 거기 근데 이상한 게요. 정신병원마다 꼭 한 명씩 뭔가
그 환자인데 네. 리더인 척하는 환자가 꼭 있어요. 아, 그럼요. 그건 모든 병원에 가면 환자들 중에서 네, 의사 노릇하는 환자도 있고 이 대장 노릇을 하시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네, 꼭 있어요. 근데 본인 있는 병실에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연세 좀 있으셨어요? 소래영화병원은 제가 제일 어렵고요. 대부분 이상하게 중장년,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었더라고. 교정직 하시다가 오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자동차 정비하다가 오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진짜 그리고 다양하신 제가 분이. 제가 장기를 뒀을 때 네. 어떤 장기를 두신 할아버지는 진짜 제가 보기에도 병자가 아닌데 왜 오셨냐 물어보면 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쉬러 왔다. 근데 그동안 살아오신 얘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사시고 네. 그런 이 또 있고요. 오. 그리고 그러니까 안산연세병원 거기서는 어떤 철강 회사 다니면서 음흠. 교회 다니면서 하다가 자식들이 넣었는데 본인은 그분이 약간 리더 같은데 그분이 교회 찬송가 읽는 거 좋아하세요. 찬송가 읽는 거 그런 분도 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왜 내가 그걸 계속 자세하게 물어보냐 하면 네. 본인이 네. 4개월 10일 동안 있는 그 시점에 김태선 이 조민선 씨를 만난 것 같거든요. 네. 그랬을 때 본인이 처음에 입원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김태선 씨하고 조민선 씨가 본인한테 네.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 본인이 약을 먹었던 게 어땠는지 한번 이야기를 기억나는 대로 한번 해줘 볼래요? 5번째부터 있었는데 5번째는 소래영화병인데요. 소래영화병원. 그때는 김어준, 주진우, 유시민 뭐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 다 왔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이원 생중계 되는 듯한 느낌. 네, 그런 게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저한테 김태선, 조미선 씨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이제 6번째 안산연세병원에서 주식 얘기하면서죠. 주식 얘기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네. 이 5번째 소래병원에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얼마 지나서 또 안산 연세병으로 가게 됐어요? 4개월 10 며칠 뒤 있다가 어허. 아버지가 다시 들어가자 했는데 들어가자는 건 집으로 들어가자. 아니, 제가 집에서 이분이랑 계속 얘기했구나. 노트에다가 무슨 이타타, 이타사, 이파사 뭐 유대인 유대인 이름이래요. 근데 이타타, 이타사, 이파사 그리고 뭐 유대인들이 금융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것도 나오고 박사님도 나왔어요. 나도? 네. 나 기억이 없는데. 이분- 찾아간 기억이. 그쵸. 그러니까 다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누가요? 저를 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 바쁜 와중에도 일단 철군한테 잠시 방문을 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싹 빠지고, 근데 그때는 본인이 예. 소래영화병원에서 나왔을 때예요? 소래영화병원에 있을 때예요? 소라미아에서 나와서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아니면 그냥 본인이 그 사람들하고 싱크되는 느낌으로 계속 대화를 나눴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오케이. 그래서 싱크대가 대화를 나누고 지내는데 몇 개월쯤 지나다가 안산연세병원으로 재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게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나오고 나서 계속 돌아다녔어요. 도림천에서 스마트폰을 멀리 던지게 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이 나오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네. 집에 있다가 또 밖으로 뛰쳐나오고 온갖 발작을 당한 형태를 했다는 이야기네. 이타사가 저격하는 걸로 그렇죠, 생각하게 그렇죠. 하고 그때는 이파파도 있고 잠깐만요. 그때는 네. 본인이 약을 다 먹고 있었을 때인데 왜 그렇게 발작적인 행동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이분들이 약을 거르게 한 것도 있어요. 약을 안 먹기도 했어요, 중간중간에. 제 조정한 거죠.
조정했을 안 물어볼게요. 조정했을 거예요. 조정했는데 누가 조정하는지는 그때는 모르는 상태로 이게 약- 본인은 막연히 저희 집 쓰레기 누군가에서 저희 집 쓰레기통에 이렇게 그러니까 거실에서 먹고 오면 쓰레기 지금- 나서 버리고 지금은 없지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가 엄청 더 나빠진다고 부모님들이 느꼈길래 안산연세병원에 넣어버렸군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몇 월 달에 안산연세병원에 가게 된지는 혹시 기억나세요? 가을- 2018년 가을인가? 예, 가을 9월 달 2018년 9월 달. 작년 이건 2019년 9월 달.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소래 영아병원에서 나온 게 2019년 4월 달쯤 나왔다가 소래영화병원에서는 2019년 모르겠어요. 여름인 것 같은데. 여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얼마 안 있다가 또 9월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7, 8월에 그냥 나왔다가 본인이 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것과 더불어 그때는 거의 발작적으로 집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고 도림천에 가서 스마트폰도 던지고 뭐 온갖 동네로 뛰쳐다니고 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했다는 이야기네요. 왜 이렇게 조정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조정을 시켜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누가 조정시키는지도 모르고 또 왜 그들이 조정시키는지 모르는데 온갖 종류의 인간들이 본인하고 링크가 돼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나도 본인하고 링크가 됐다라고 느끼는 그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때 혹시 내하고 링크 됐을 때 내가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 메모한 게 있는데 본인이 김호준이나 주진우나 김영민하고 링크 됐을 때는 걔네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병원 안에서 김미아 씨, 우석훈 씨, 뭐 선대인 씨 이렇게 다. 오이, 그 친구들도 근데 주진우 씨는 뭐 부모님이 아프시다 이러고 김미아 씨는 나 뭐 개그맨 이후로 뭐 다른 도시농업 이런 얘기하고. 그건 다 본인이 뉴스나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을 그 사람들이 마치 본인한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네요. 근데 이렇게 근데 어쨌든 본인은 그 사람들하고 친하진 않잖아요. 모르죠. 모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미아 씨 본 적 없고 우석훈 씨 본 적 없고 선대인 씨 본 적 없고. 내가 그 사람들 다 봤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철군하고 친할 리는 없고 싱크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뭐 김호준이 누구한테 관심 가지고 이야기할 친구도 아니잖아요. 본인도 알다시피. 예.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는데 본인이 김호준 방송을 많이 듣고 좋아하다 보니까 쟤하고 내하고 통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뭐 그런데 본인은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조정해서 내가 지금 이런 다채로운 사람들하고 싱크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본인이 또 안산연세병원은 자발적으로 부모님과 갔어요. 갑자기 또 앰뷸런스가 들어닥쳤어요. 어떻게 됐어요? 가족 아버지 차 타고 이제 아버지 차 타고 갔어요. 어머니 큰 누나 저 아버지 이렇게 넷이서 그때 저녁이었어요. 저녁에 이제 의사 고대관이 당직을 서는데 당직이라고 표현을 하. 근데 어쨌든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더라고. 그 가족들은 그 상황을 이상하게 그 상황을 보는 느낌이었고 가족들은 고대관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대관은 저를 넣으려고 하는 것 같고. 본인은 지금, 입원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방에 있나? 예. 그 다음에 가족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때 왜 차에 싣고 그 병원을 간 거예요? 가족들 다 저 넣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때 그리고 말해도 되나? 큰 누나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언제 몇 월 달이었어요? 그게 11월인가? 그러니까 헷갈리네. 큰 누나 결혼하기 전에 본인은 그냥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가족들이 생각을 한 거군요. 뭐 설마 그렇게 생각했을까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큰 누나는 지금 예. 본인이 병원에 입원시키고 나서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큰 누나는 기본적으로 본인한테 계속 약을 먹여야 되고 입원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뭐 중간에 나와서 결혼식 그거 했는데 그때도 본인 정신병원에 있다가 큰 누나 결혼식에 잠깐 나왔어요? 잠깐 나왔는데 오. 그때는 김태선 씨하고 조민선 씨를 다 만났을 때요? 아니면 아직도 만나기 전이었어요? 뭐 큰 누나 결혼할 때쯤? 그때 싸우게 했어요. 아빠랑 아버지랑 누가 싸우게 했어요? 돈이 음흠. 카카오뱅크에 있다가 뭐 농협으로 넘어갔는데 그거 제가 까먹었는지 안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5만 원 넘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해킹 당하는 줄 알고 아버지 이제 이거 같이 갑시다. 뭐 농협인 카카오뱅크에 확인하러 갑시다 했는데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버지 야 너 조폭이지 이렇게 싸우게 된 상황. 아니 그 아버지를 너 조폭이지 그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철군이. 철군 아버지한테 그런 표현 안 쓰잖아요. 네. 아버지 앞에서 철군 그 이야기도 못 할 텐데. 그래서 이상해요.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터놓을 곳을 찾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거나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가족, 지인이 있을 경우 위즈덤 센터에 상담 신청을 해보세요. 무료 상담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02-6207-7430 wpipc@naver.com.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